네, 58번 문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 4분원이 있거든요. 4분원이 있는데, 문제에서 반지름 4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점을 하나 뒀대요. P점을 하나 두고 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쓱쓱 내렸다고 합니다. 58번. 네, 그런 다음에, 이런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고, 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에 내접하는 원 하나 만들었다고 하네요. 내접원 하나 만들었대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요. 이 넓이가 4분의 파이다. 넓이가 4분의 파이 이렇게 줬는데 PH의 세제곱 더하기 PI의 세제곱을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무언가 세제곱 더하기 무언가 세제곱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y라고 하면 결국 이제 x 바꿔볼까요? 여기 y라 하고 여기 x라 할게요. 그러면은 ph가 x니까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었고 이 친구를 물어본다는 건 우리 입장은 당연히 둘 중 하나가 떠오르죠. 어떻게 둘 중 하나냐? 1번 x 더하기 y랑 xy의 값을 구해볼까? 요거랑 요거를 구해볼까? 1번.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를 구해볼까? 그러니까 이거랑 얘네를 좀 알아볼까?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제 대부분은 위에 거를 많이 쓰니까 위에 거가 많이 쓰여질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줬단 말이에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준 거잖아요. 넓이가 4분의 파이니까 우리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왜 쓸게요? 2분의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파이 r제곱이니까. 따라서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죠.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죠. 제가 알기로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 대각선의 길이를 잠깐 보니까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4구나 라는 걸 알았죠. 네, 얘가 4면 이것도 4예요. 자, 이 친구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얘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낸 정보가 하나 있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군요. 이거 하나를 얻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내접원 관련해가지고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 공식 두 개만 잠깐 다시 외우겠습니다. 필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접원 반지름 구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직각 삼각형일 때랑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삼각형일 때 두 가지 다 외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거 두 개가 머릿속에 딱 안 떠오른다면 더더욱이 필기해야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쵸? 태희는 떠올라? 아니에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각 삼각형인데 내접원이 있더라 라고 하면은 자, 직각 삼각형에서는 좀 중요한 게 이 내접원의 중심 기준으로 항상 이쪽에 정사각형이 생깁니다. 왜 정사각형이냐? 왜 정사각형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중심에서 접선에 내렸으니까 수직하죠? 접선 내리니까 수직하죠? 자, 여기는 원래 수직이었으니까 얘도 수직하겠죠, 이제. 내각의 합이 360도니까. 일단 모두 수직인 건 알았으니까 직사각형인 건 알았어요. 그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직사각형인데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또 반지름이라서 같대요. 가로와 세로가 같은 직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죠. 그쵸?
그러니까 직각에서는 내접원을 그리면 뭐가 생긴다? 정사각형이 생긴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럼 얘 가지고 어떻게 푸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세변의 길이는 다 주거든요. 내접원 반지름 구할 때 세변의 길이 주는데, 그럼 잘 들어보세요. 쌤, 제가 여기에도 수선해발 내려볼게요 하면서 여기도 내립니다. 내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합동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합동이냐? 자, 이 점에서 중심까지 이어보니까, 자, 반지름 같고, 직각 같고, 공통변 가지고 있으니까, 자, RHS 합동이네요. 자, 직각에다가 변 두 개 같고, 공통변 같고. 아, 이 합동이라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길이를 C-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길이를 B-R이라고 쓸게요. 왜요? 반지름 R이니까. 자, 여기에 B-R이면 여기도 B-R이죠. 합동이니까. C-R이면 여기도 C-R 합동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이런 식을 쓸 수 있죠. A는 B-R 더하기 C-R이다.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쵸? A 길이는 얘 더하기 얘다. 따라서 자, 이제 우리 R을 구해볼게요. 이 R은 B 더하기 C 빼기 A라서 자, 2분의 B 더하기 C 빼기 A라고 이제 R을 구하게 되었어요. 좀 중요한 거고요. 내저번의 반지름은 좀 스테디하게 나오거든요. 스테디가 뜻이 꾸준히예요. 꾸준히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잊을만 하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엔 그냥 지금부터 외울게요. 하여튼 직각삼각형에 대한 내저번의 반지름은 뭘 활용한다? 정사각형과 합동을 활용할 거다. C-R, C-R, B-R, B-R 합동 활용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반 삼각형을 가볼게요. 일반 이제 삼각형에서는 일단 넓이를 좀 많이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애가 있고 이제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이거. 아무거나 대충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내저번을 하나 그렸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중심이 있고 각각의 수선의 발을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릴게요. 자, 이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주거든요. A, B, C. 근데 일반 삼각형은요, 하나 더 주는 게 있어요. 넓이 S도 줍니다. 이 전체 넓이 S도 주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아이의 전체 넓이 S는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다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그으면, 밑에 아이의 넓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자, S, 밑에 것만 넓이 구해보면 2분의 1 RA죠. 자, 여기 넓이 역시 마찬가지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할 거니까 2분의 1 RB죠. 여기 왔네. 네. 여기도 2분의 1 RC죠. 네. 여기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넓이를 활용한다라는 걸 꼭 잊지 맙시다. 넓이 활용하는 거. 여기는 뭘 활용해요?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 활용하는 거 잊지 맙시다. 알았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알려줬는데 ABC도 알려줬어.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반지름이야. 가져와.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 친구 2분의 R로 묶어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스몰 r, 내저번의 반지름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이 S가 되겠네요. 이것도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자,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저거 두 가지는 원래 알던 거라도 한 번 더 쓰세요.
야, 몰랐으면은 이참에 외우는 거예요. 알았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예비고 1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킬러 문제를 대할 때 뭔가 빠짐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대수를 배울 때 네, 기본에 잘 쌓아야 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수에서도 당연히 내저번은 나옵니다. 알았죠? 예,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죠? 자, 이거 왜 했어요? 직각 삼각형의 내저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마 이 친구 활용할 것 같아요. 정사각형의 생기더라를 활용해 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보면은 이렇죠. 좀 잘 보이게 이제 보조선 그었던 거 잠깐 지워볼게요. 지워보면은 자기 반지름이 여기가 R이니까 여기 Y-R이고, 자, 당연히 여기까지 Y-R입니다. 자, 여기 X-R이니까 당연히 X-R이에요. 두 개를 더하면, 더해볼게요. 얼마 나온다고요? 이 길이 나온다고요. 이거 얼마라고요? 4라고요, 반지름. 반지름 4라고요. 그쵸? 네, 아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다 했죠. 따라서, 자, 이제 우리 R 구해보겠습니다. R이 2분의 1이었죠. 그냥 할까요? X 더하기 Y가 5네요. 네, 되었습니다. 솔직히 위에 걸 쓰던 아래 걸 쓰던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냥 밑에 거 한번 써볼까요? 네, 원래 위에 거 많이 쓰긴 하는데 밑에 거 써봅시다. 자, XY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의 제곱에서 얘를 빼면, 이거의 제곱에서 얘를 빼면 9죠. 그쵸? 걔가 2XY일 겁니다. XY 2분의 9네요. 2분의 9.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16이니까 16 빼기 2분의 9가 되겠죠? 여기 앞에 거는요, 5가 되겠네요. 그쵸? 내가 원하는 아이가 요렇게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네. 2분의 얼마죠? 2분의 23? 2분의 23. 네, 2분의 115가 되겠네요. 정답이겠죠? 그쵸? 네, 2번에 정답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오답 체크해라. 없어? 오케이. 야, 마플 많이 쉽냐? 일단 알겠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내저번의 반지름도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다? 내저번에 대한 건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자,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은 길이가 같더라. 근데 얘는 반지름이더라. 잊지 마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58번이었고요. 75번을 가볼게요. 네, 75번으로 쓱 넘어가 봅시다. 아니, 근데 75번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약간의 노가다성 문제 아니냐? 75번? 약간 이거 질문한 게 약간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일단 볼게. 75번. f에 x, y, z를 이거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 빼기 3xy z로 쓰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는 이 공식 알고 있지? 이 공식은 사실 또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인 것도 알고 있지. 한 번 더. 자, 다시 이 자식이 나오면 또 뭘 해야 된다고? 이 자식이 나오면, 자, 얘한테 2분의 1배를 해줬을 때 아내가 2배 되면서 x-y의 제곱, y-z의 제곱, z-x의 제곱인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놓자고 되었죠. 이거를 모르진 않으실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인수분해 단원 가도 저걸 해야 되니까 3단원이 인수분해죠. 그렇죠? 네. 해야 되니까 한 번은 다시 볼 건데 어찌되었든 이 친구가
얘이고 이 친구는 또 2분의 1배의 완전제곱 3개 더한 거다 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쓱 보니까 F에 A 더하기 A, B, C가 1이라고 여기다 써볼까?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빼기 3ABC가 어쨌든 1이라고 이런 걸 알았어. 뭐 이게 1인 걸 수도 있고 얘가 1인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뭐든 1이래. 좋아 1이야. 1인 거 알았는데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F에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해보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대로 갖다 쓰면은 봐봐. 이대로 갖다 쓰면은 이거 세제곱 더하기 이거 세제곱 더하기 이거 세제곱 한 다음에 3배에 이거 3개 곱한 걸 빼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 아, 에바잖아. 내 생각인데 얘가 편하지 않을까? 이거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나 XYZ 한 게 이거라고 알려주긴 했지만 사실 XYZ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일단 얘로 도전해 볼게. 이걸로 해볼게.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제 여기 중학교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인 너희들은 이 공식이 나오면 일단은 연계되어 있는 얘는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특히 이걸 질문한 사람은 무조건 이걸 필기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관련된 공식 그냥 다 써놔. 받쳐놓고 뭐가 제일 편할지 보란 말이야. 너네 생각을 해봐. 야, 내가 진짜 노가다 한번 해서 봐라. 아니 그니까 쌤, 이 친구는 이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에 3개 곱한 거에 3배죠? 이거 봐봐. 얘를 구하라면 이거 세제곱. 와, 씨. 이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 한 다음에 빼기 3배.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문제가 지금. 이걸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치? 에바잖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차라리 이 공식 말고 똑같은 여기다 넣어보자. 해서 한번 넣어볼게. 자, 일단 해보자. 얘는 그러면 3개 다 더해봐. 더한 거. 이 덩어리 더해봐.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것 같은데? 맞잖아. A 하나, B 하나, C 하나 남잖아. 오케이? 끝났고. 자, 2분의 1배. 자, 얘 둘이 빼봐. 2배의 A-B야? 아니, 빼봐. 아, 미안.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거지? 잠깐만. X에서 Y 빼는 거지? 얘에서 A를 빼는 거지? B-A네? 2배의 B-A. 잠깐만. 그니까, 이 B-A의 완전 제곱식이네?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됐지? 됐어? 더하기. 이번에는 얘에서 얘를 빼보자. 빼면 뭐 나와? A가 없어지니까. 2배의 C-B네? 됐어? 자, 이번엔 얘에서 얘를 빼보자. 빼니까 B가 없어지고 2배의 A 빼기 C네? 나온다는 거 아니야? 얘를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봐봐.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이거 말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분의 1배의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 이게 1인 거 알고 있잖아.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이게 1인 거 알고 있는데 정확히 봐봐. 이 친구 봐봐. 이 친구 앞에 2를 밖으로 빼면 4로 나오겠지. 완전 제곱이니까. 4 좀 빼보자 밖으로. 봐봐. 지금 얘가 1이라며. 문제에서 얘가 1이라며. 그치? 그거에 딱 4배니까 정답이 얼마야? 4였죠. 원하는 게 4였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덩어리 세제곱하고 3개 곱한 거 3배 하는 게 1이라고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겠죠. 이 덩어리 세제곱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끈기와 노력으로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아니죠. 아닌 거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식이 너무 복잡해진다 치면은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애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 게 아니라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아, 내가 이 문제를 본 적이 있을까? 없어. 나 공통수학 원 마플 이거 처음이야. 아, 레알이야. 너네가 공통수학 원 지금 올라가잖아. 너네 위에 애들은 이거 마플 안 했어, 시너지. 근데 걔네 그 일품 그걸로 시작했다가 애들이 너무 힘겨워해서 마플로 바꾼 거야. 알겠어? 블랙라벨 일품 하다가. 근데 얘들아 봐봐. 생각은 하고 풀자고. 알았죠?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질문이 99번이거든요. 오늘 99번까지 하면 질문이 없대요. 오케이, 알았어요. 99번 하고요. 여러분들이 꽤 좀 잘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몇 번만 좀 더 문제 내보고 아, 잘한다 싶으면은 그 뒤에 있는 행복한 1등급을 숙제에 넣겠습니다. 알았죠? 네, 행복한 1등급 문제를 숙제에 넣어서 진행할게요. 네. 풀 때 행복하진 않을 것 같은데 행복한 1등급이 나와 있으니까 99번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얘 몫을 모르고요. 몫은 q라고 쓰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fx의 완전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거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fx의 제곱은 얘의 제곱이잖아요. 99번 봐야 돼요. 네, 99번 봐야 돼요. fx의 제곱은 결국 이거의 제곱이죠. 진짜 제곱을 하세요. 이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그러니까 이거 한 덩어리 해가지고 제곱하면 됩니다. 얘가 누구예요? fx의 제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걔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래요. 보세요. 이미 벌써 여기 2항 있죠? 2항.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머지 0이에요. 왜요? 인수 가지고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1. 자, 여기요? 얘 이쪽 가지고 있죠? 나머지 0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얘는요, 인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얘만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자, 1 올라가면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서로 빼주면은 2x만 남았죠? 얘 나머지 2x네요.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누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만 점검합시다. 나누기에 대해서. 나누기와 나머지에 대해 한번 점검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나누기를 못하는 사람 없지 않냐? 그러면 맞긴 한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 숫자나 해볼게. 117이 있어. 117을 내가 7로 나눠볼게. 7로 나눌 거야. 나머지가 아마도 5인 것 같아. 7로 나누잖아? 나머지 5일 거야, 아마. 봐봐.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요, 얘를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잘 봐봐. 어떻게 보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전 얘를요, 일단은 제가 아는 걸로 쪼갤게요. 70, 그럼 47이죠? 그럼 70에 47이죠? 이것도 쪼갤게요. 이것도 35, 35로 쪼개지 말걸. 42로 쪼갤게요. 제 마음대로 쪼개볼게요. 35로 할게. 쪼갰어. 내 마음대로 70 쪼갰더니 47이라 47도 쪼갰어. 47도 쪼개놨어. 잘 들어봐. 이 친구 7 곱하기 10이지. 얘 7로 나눠 떨어지지. 내가 얘를 7로 나눌 건데, 봐봐. 세 덩어리로 쪼개놨지, 더하기로. 얘 봐봐. 세 덩어리로 그냥 더하기가 되어져 있는 거지, 그치? 세 덩어리로. 봐봐. 앞에 덩어리는 7을 가지고 있네?
나머지 0. 7 곱하기 5네? 7 가지고 있네? 나머지 0이지. 얘만 나눴더니 나머지 5지? 이거 나머지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식도 마찬가지겠지. 예를 들어 그래서 뭐 할까? x의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이런 거 해볼까? 아, 좀 길게 잡았는데. 이렇게 내 맘대로 해볼게. 내 맘대로 해볼게. 봐봐. 나 이거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다고 하자. 그럼 잘 들어봐. x 플러스 1로 나눠줄게. 봐봐. 얘를 보니까 얘한테 딱 x제곱 하나만 더해주면 x제곱 딱 하나만 더해주면 다시 빼줄게 그러면. 그럼 얘 뭐야? 이거 나온 거지? 그치? 나왔지 이거? 봐봐. 야 내가 x 플러스 1이라는 항으로 나눌 거래. 집중해봐. 이거 x 플러스 1 가지고 있지 인수로. 얘 나머지 0이야. 얘만 나누면 돼. 얘만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해했어? 응,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나머지 마이너스 1이겠다. 이해하셨어? 이해했어? 잘 들어봐. 너네가 어떤 식을 나누기를 잘하고 싶어? 어떤 식을 무언가로 나눈대. 아마 이 식을 이걸로 나눠달라 했지, 지금? 그럼 너네는 뭘 찾아야 돼? 이 친구의 덩어리를 갖고 있는 애들로 쪼개려고 마음먹으면 된다고. 이해했냐고? 이해가 됐어? 그럼 봐봐. fx의 제곱을 그냥 식을 썼고, 마침 달고 있잖아. 내가 나누고 싶은 걸로. 그치? 없어질 게 많을 거야. 이거의 제곱 가지고 있네. 나머지 0. 이거 두 개 곱한 거에 2배 가지고 있네. 나머지 0. 얘는 없네. 얘만 나누자. 여기서만 나머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중요한 거야. 분명 얘기했다. 어차피 다음 단원이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이야. 그치? 너네가 이제 초등학교 때 나누기를 처음 배우잖아. 아, 저 나누기 정도는 잘할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다면은 과연 잘 배운 건지 잘 생각해봐.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인수를 가지고만 있다면, 이 인수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로 잘 쪼개준다면 나머지 다 빵입니다. 없는 애만 나눠주면 돼요. 얘기했죠? 됐죠? 결론이 정답이 그래서 일단 2x니까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 했어요? R3이요? 6이네요? 1번이죠, 그쵸? 네. 1번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궁금한 건 다 했다 이거고. 그래서 오늘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항등식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나머지 정리도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오늘 남은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이론 수업, 이론 잠깐 하고, 이론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동안은 대표 유형 풀어드릴게요. 당연히 푸는 만큼 숙제가 될 겁니다. 알았죠? 집중해보세요. 일단 언제나 했던 항등식 먼저 합시다. 항등식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항등식이 뭘까? 좀 덥다 근데 괜찮니? 괜찮아? 거는 좀 더워? 여기도 더워? 그러면은 일단 괜찮다고? 내가 더워 근데 좀만 껐다 다시 킬게. 다 괜찮다 그러면 하려고 그랬는데 덥다는 친구 어쨌든 있으니까. 건우 고마운데? 자 볼게요. 항등식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보고 합시다. 알았죠? 얘들아 좀 봐봐. 진짜 중요한 거야. 항등식의 항자가 항상이야. 항상 등 같을 등이야. 그러니까 항상 같은 식이 항등식이잖아. 한자야 한자. 알았어? 항이랑 등이랑 식이랑 다 한자인데 항등식 뭐라고? 항상 같은 식이야. 근데 봐봐. 뭐가 같아? 들어봐. 뭐가 같은데? 항등식 다 들어봤잖아. 배웠잖아. 뭐가 같은데? 야, 뭐가 같아? 네, 별로 안 어려워. 얘기해봐. 그게 맞아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나가 뭐라고 한 거냐면, 봐봐. 얘들아, fx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써져 있다 치자. 만약에 이게 항등식이잖아? 이게 항등식이면, 잘 들어봐. 그냥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랑 똑같다란 뜻이야, 똑같다란. 잘 들어봐. 항등식에서, 잘 들어. 막, 뭐, 개수비, 일단 써보자. 태희가 이제 이론 수업 한다니까 쓴다 하니까 좀 봐봐. 항등식을 뭔가 약간 그 좀 잘못된 개념으로 시작하면은 뭔가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잘 들어봐. 여기서부터는 필기하고 집중해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 친구 노트 있니 혹시? 노트 없어? 노트 새 걸로 있어? 가져오긴 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거는 노트에 좀 써보자. 이게 형 누나들 다 노트에 쓰니까. 그래. 좀만 기다려주자. 네. 필기할 거는 노트에 좀 해보자. 네, 그냥 항등식 한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항등식까지만 쓰고 여기까지만 한번 써봅시다. 네, 이 두 개만 써봐 지금. 쓸 때까지 기다려줄게. 네. 태희야, 나중에 동생보다 필기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태희가? 그건 아니, 지금 쓰고 있다고? 아니 잠깐만, 아니 노트 왜 꺼낸 건데 태희야? 그래서 볼게요. 다 쓴 것 같으니까. 항등식 뭐라고요? 항상 같은 식이라며 뭐가요? 왼쪽, 오른쪽이요. 똑같다고요. 생긴 게 달라요? 뭐 그럴 순 있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얘랑 똑같대요, 식이.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이게 항등식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항등식이 뭐 개수비교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뭐 수치대입법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m값으로 묶어가지고 뭐 0 만드는 방법이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지? 걔네가 왜 그렇게 나올 수 있냐면,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야, 잘 들어봐라. 이제부터 봐봐.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똑같겠냐, 다르겠냐? 2는? 3은? 뭘 집어넣어도 똑같겠지, 그치? 이해했어? 뭘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을 거다가 수치 대입법이야. 잘 들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어. 이게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래. 그럼 봐봐. 이게 항등식이래 라고 말한 순간 이미 2랑 1이랑 1이야, 그치? 왜 똑같이 생겨야 되니까? 그치? 근데 이거를 좀 멋있게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대입법, 일단 수치 대입법. 뭘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올 거야. x에 0 먼저 넣어보자. c가 1이네. x에 1 넣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네.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야? 3이네.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a 빼기 b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네? 이렇게 나온다고, 그치? 이번엔 x에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어쨌든 마이너스 1 넣어도 똑같을 거라며. 같은 식이니까 1 넣어도 같고 0 넣어도 같고 마이너스 1 넣어도 같을 거잖아. 써봤어. 자, 이제 이거 연립해보니까 a가 2래. b가 1이래. 그 나오는 거라니까, 얘들아. 근데 애초에 기본이 뭐라고? 기본이 뭐라고? 봐봐. 이거 항등식이라 그러면 기본이 뭐라고? 얘가 얘랑 똑같이 생겼다고. 무조건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무조건 그런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린 되게 심심하게 별거 없는 식을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거 알아야 돼. 진짜로. 다시 얘기해볼게. 항등식 뭐라고? 왼쪽 거랑 오른쪽 게 똑같다고.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왼쪽 거는 fx라 표현해놨고 오른쪽 거는 이렇게 표현해놨을 뿐이라고. 이해했냐고. 알겠어? 야, 양쪽이 똑같으니까 어때야 돼? 개수가 맞아야 돼. 일 수도 있고 뭘 집어넣어도 똑같아야 돼. 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했어? 봐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내 항등식이 항등식만 나오거든, 거의. 많이 나오거든. 신기한 게 그 중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방정식이 많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항등식이야. 이해했어? 어떤 식이라고? 양옆이 똑같은 식이라고. 응? 근데 그때 항등식인 거랑 이 항등식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애들은 이제 항상 실수를 하니까 그러지 말자고. 자, 이거 두 개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은 아예 안 할 거고 그래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왜? 똑같이 생겨야 된다 했으니까. 그건 한번 해보자. 중심 문자로 묻기. 요건 한번 해보자. 필기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니까 이 중심 문자로 묶는 것도 사실은 양옆이 똑같은 식이니까 가능한 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식 하나 한번 써볼게요. 좀 맞춰 쓰고 싶긴 한데 잠깐만. 잠깐만. 자, 이런 식이 하나 있다 칩시다. 자,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문자가 총 몇 개죠? 숫자 빼고 문자만 얘기해 볼게요. 건우야 몇 개냐 문자? 야, 세 개 맞나? 세 개네요. 그쵸? 미안. 예, 문자가 세 개입니다. 그쵸? X랑 Y랑 M 세 개 있네요. 그쵸? 자, 그럼 이 중에 누가 중심 문자인지는 우린 몰라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문제에서 중심 문자를 줍니다. 뭐라고 줍니까? 아주 보편적인 거 먼저 할게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뭐 성립한다 라고 문제가 주죠. 이런 멘트를 해주죠. 이것도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한국말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암기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M의 값에 관계없이 하면은 지금 잘 들어봐. 얘가 중심 문자고요. 얘가 중심 문자고요. 자, 나머지는 상수 취급입니다. 네, 얘가 중심 문자고요. 나머지가 상수 취급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와야죠. 예를 들어 이제 저기 누구냐? 용이가 아니 쌤, 그럼 M의 값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Y의 값에 관계없으면 이제 Y가 중심 문자고 나머지가 상수인가요? 맞아요. 아, 진짜 중요한 거야. 맞아. 여기 있는 문자 3개 중에서 Y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그러면 Y가 주인공인 거야. 나머지 상수 취급이고. 당연히 X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일단 M 먼저 보여줄게. 그럼 왜 제가 중심 문자냐고?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제 너네 이렇게 풀 거 아니야. M으로 묻겠지? M으로 묶을 거잖아. 이런 문제들이 되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 자, 이 친구가 이 식이 항상 지나는 좌표를 구해주세요. 문제 나온단 말이야. x, y점을 구해달라고. 그치? 봐봐. 너네 어떻게 풀어 그러면? 일단 M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M으로 묶겠지. 아무 생각이 없이 일단. 그리고 얘가 0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얘도 0이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 그치? 이렇게 문제를 풀 거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 궁금한 부분이야. 내가 여기 친구한테도 이거 풀라 그러면 풀었을 거야.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를 보고 왔고 잘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거 0이야? 왜 0일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순서가 나쁘진 않지만 대답에 핵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항등식이 뭐라고요? 이 위에 있는 거 볼게요. 위에 있는 거는 중심 문자가 누구예요? x예요. x에다 뭘 넣을 거잖아요. 그쵸? 보세요.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맞죠? 여기 보세요. 그럼 이 식도 중심 문자가 m이니까 m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어쨌든 식이 뭔가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해보세요. 그러니까 m에다 1억을 넣어도 이 전체 식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얘에다가 뭘 집어넣든 식의 변화가 없으려면 이 친구가 0이어야죠. 그러니까 m의 개수가 0이어야죠. 그래야 m에 뭘 집어넣어도 큰 변화가 없죠. 그리고 보세요. 얘가 0이라는 건 이미 0 곱하기 m이니까 이쪽이 0이죠. 이미 0이죠. 그러면 이 친구도 결국 그냥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가 0인 게 아니고 얘가 처음부터 0이 아니라 이쪽이 0이 되다 보니까 0 곱하기 m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될 거고요. 제가 이거 정답을 x는 1에다가 y는 마이너스 1로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문제를. 아마 그래서 x에 1 넣고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둘 다 0이 나올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이 식은 항상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얘기죠. x, y 좌표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집중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게 뭐예요? 얘가 왜 중심 문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항등식은 중심 문자가 있죠. 뭘 집어넣어도 항상 같아지는 있죠. 이번에는 m에다가 뭘 아무거나 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제가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y로 바꿔볼게요. 이 문제를 y의 값에 관계없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x랑 n 값은 얼마여야 될까를 물어보게 되겠죠. 들어보세요. y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는 거는 y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줘. y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y에 대해 묶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my 2x 플러스 1 빼기 mx 더하기 2m은 0이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쵸? 들어보세요. 왜 y에 대해 묶었죠? 얘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던 식에 일정하려면 얘가 0이어야 돼. 즉 y의 개수를 찾아서 걔가 0이어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y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m이 마3이겠죠? 그쵸? m이 마3이면 x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중심 문자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알려줘요. 이해했죠? 어떠한 누가 중심 문자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룰을 지킬 거예요. 이 친구에 뭐가 들어가도 식 전체에 변화가 없으려면 이 아이의 개수가 0이면 돼. 이 룰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쵸? 네. 자꾸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알겠어? 항등식은 요 정도예요. 알았죠? 근데 항등식의 기본이 뭐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똑같은 식이야. 항등식이에요. 참고로 말하면은 요거 좀 얘기합시다. 항등식의 반대급부까지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오늘은 약간 문제를 조금 덜 풀 수도 있겠다. 나머지 정리 해야 되겠네? 나머지 정리 그냥 그게 그건데. 일단 보자. 얘들아, 요것도 좀 필기해놔. 항등식의 반대급부 누구니? 방정식이야.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차이를 볼까요? 이런 게 항등식이죠? 아까 말한 대로. 왜 이게 항등식이죠? 뭘 집어넣던 등호가 성립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방정식은 이렇죠. 이런 식이랑 이제 여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하나 써볼게요. 자, 얘랑 얘는 다르게 생겼죠. 그쵸? 다르게 생겼죠. 당연하게도 들어보세요. 당연하게도 x에 뭘 집어넣으면 서로 나오는 값이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나오는 게 다를 확률이 높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어쩌다 한 번씩은 뭘 집어넣었더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죠. 그쵸?
어쩌다 한번 뭘 넣었더니 같은 게 나오게 되는 식이 방정식이에요. 그 어쩌다 한번 같은 걸 나오게 만드는 애가 누구예요? 해잖아요. 근이고, 그쵸? 그러니까 방정식은 이게 등호 성립하는 애들 몇 개를 찾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근데 항등식은 어때요?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야, 건우야. 이거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야? 아, 둘 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됐죠.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들어보세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이러면 항등식이죠. x에 뭘 집어넣어도 똑같대요. 그쵸?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였단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써놓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fx가 이거였대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봐야 되는 방정식이 된 거죠. 얘는 풀면은 이제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인수분해를 통해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들어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띡 줬을 때 이 아이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의심해야 되겠죠? 그쵸?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잠깐만 쉴게요. 네, 5분 정도 좀 쉬고 그다음에 문제 좀 풀게요. 심심하시면은 대표의 유형을 풀죠. 그러니까 121번부터죠. 유형 1번에 대표 유형이 121번, 유형 2번에 대표 유형 129번이잖아요. 심심하시면 풀고 계시고 아니면 핸드폰 하고 놓으셔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